오늘은 시제와 때 부분 여기 할 건데 일단 영어에서 시제를 만드는 건 어느 부분에서 만들 수 있죠? 동사를 가지고 만들 수 있죠, 그쵸? 일단 시제라고 하는 건 일이 일어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일이 현재 일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건지를 설명하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나는지 현재 일어나는지 미래에 일어날 건지 그건 말하고 싶은 사람에 따라 달린 거고 말할 내용에 따라 달린 거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근데 일단 현재 일어난 일을 현재 시제로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 시제로 말하면 얼마나 쉽겠어, 그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되고 문제가 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어 시제가 눈에 보이는 이 시제가 실제 있는 그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밑에 있는 거를 잘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문장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사실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예문은 우리는 기차로 다음 주에 부산에 갈 거다. 해석하는 것도 지금 갈 것이다. 미래 시제인 것 같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 다음 주에 라고 쓰여 있는 것도 보니까 미래 시제를 의미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쓸 시제는 현재 시제 고입니다. 당연히 will고 써도 되죠. 하지만 고를 써도,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고 써도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면서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현재 시제를 써도 그래, 알아들었어. 네가 그렇게 갈 거고 앞으로 일어난 일일 거잖아. 곧 일어나게 될 일일 거잖아 라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에 있는 부분은 얘들아 그들이 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혹은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이 부분이 지금 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till 보이시죠? till이 가지고 있는 부사절, 그리고 3번 문장에서도 if가 보이시죠? if가 데려온 부사절입니다. 시간 혹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대신에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에서도 지금 두 문장 다 come이나 혹은 rains를 사용해야 합니다. till이랑 will이랑 같이 못 써요? till이 뭐야? until의 till이죠. until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접속사. 이제 옆에 있는 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의 동사인 경우에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대신에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그렇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시제와 실제,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시제와 내가 말하고 싶은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정법입니다. 밑에 4번, 5번, 6번 예문에 대한 건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로 가정법 과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법은 그 이름에 따라서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 그치?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은 이 과거라는 이름은 현재 사실을 반대한다 라는 걸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를 썼지만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거야 라는 의미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과거 시제를 썼지만 실제로 나타내는 건 현재 시제라는 얘기죠. 내가 너라면 그에게 진실을 말할 텐데 내가 지금 너야? 내가 너가 될 수 있겠어? 없죠, 당연히. 그쵸?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희박한 일을 가정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내가 지금 너가 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너라면 나는 지금 그에게 가서 진실을 말할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쵸? 근데 내가 너가 될 수 없으니 내가 지금 너가 될 수 없으니 그 얘기를 가정법으로 쓴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내가 걔를 만나면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할 거야 였으면 라는 내용이었으면 내가 그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충분히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건 조건문이 되는 거죠. 가정법이 아니라 내가 네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 이건 가정법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시제는 과거 시제여야 하는데 I 뒤에 들어갈 비동사 과거 시제는 원래 was죠. 그쵸? 근데 우리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was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인칭에 상관없이 were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if I were you가 될 겁니다. 내가 너라면 난 그렇게 진실을 말할 텐데 라는 뜻이죠. 또 밑에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if 가정법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wish 가정법을 만들 겁니다. wish, 바라다, 희망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좋을 텐데 라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내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이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I wish다 뒤에 나오는 이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쓸 거예요. 내가 영어를 더 유창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지금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쵸? 근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사실을 반대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spoke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as if 가정법입니다. 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네? 현재 사실과 반대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사실과 반대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쓸 건데 이유가 되겠죠. 노우의 과거형은.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앞에 있는 얘가 지금 어딨어? he talks가 주어 동사죠. 문장에. 이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을 반대하는 경우 뒤에 as if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가 지금 말을 해. 현재 시제로 썼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걔가 현재 사실은 걔가 말을 하고 있고 모르는 거야. 내용도 사실은. 맞죠? 그 둘의 시점이 같기 때문에 as if 절의 저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는 겁니다. 됐나요? 밑에 보시면 우리말에 해석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함께 걸어가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장에 동사 부분이 두 개가 있죠. 걸어가다와 말을 해주었다 두 개가 있는데 걸어가다는 마치 현재인 것처럼 썼는데 뒤에가 해주었다야 과거야.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쓸 때 걸어가다를 현재로 쓰고 말을 해주었다를 과거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말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있는 시제가 다 딸려갑니다. 걸어갔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말해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이 주절인 해주었다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동사들도 시제를 맞춰줘야 한다. 영어로 쓸 때.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겨볼 건데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 유닛 2에서는 현재와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를 배울 건데 일단 현재랑 과거 시제를 구분하는 건 당연히 알죠. 너무 잘 알죠. 그쵸? 현재 시제, 현재의 사실을 말할 때 혹은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을 말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를 말할 때 그런 걸 말할 때 우리는 현재 시제로 씁니다. 이 현재 시제로 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건 뭐가 있어요?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 우리는 뭐에 주의해야 해요? 그치? 그거 뭐라고 해야 돼? 뭐야? 수일치? 그치. 맞아. 수일치, 인칭. 인칭. 주어의 인칭이라고 씁시다, 우리.
수일치에 주의해야 하죠. 그쵸? 어차피 과거 시제는 수의 개념이 없어. 그치? 현재 시제일 때만 주어의 인칭에 주의해서 쓰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번 예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 지금 알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현재 시로 써야 합니다. 주어가 he,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 know에 뭐가 붙는 거예요? s가 붙겠죠. he know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일요일마다 축구를 한다. 지금 일요일이 아니라서 설령 지금이 일요일이 아니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축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내일 모레도 할 거라 아니 내일 모레? 다음 주 일요일도 할 거라면 현재 시제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day가 3인칭 단수인가요? 아니죠. 그쵸? 그러면 play에 s 붙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hey play soccer on Sundays. 그 다음에 태양은 지구에 열과 빛, 에너지를 공급한다. 태양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시기 동안 폭발해서 우리가 다 일일 동시에 죽게 된다면 어차피 영어도 사라지는 거야. 그치? 아니 그러니까 언니 내가 꼭 이렇게 해봐.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얘들아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라고 말하면 꼭 누군가 태양이 폭발해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태양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꼭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고. 태양이 없어지잖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차피 영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변하지 않을 진실입니다. 그쵸? 그러면 현재 시제를 사용할 거고 the sun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단수죠. 그쵸? 그래서 얘도 s가 필요합니다. provides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이 과거 시제인데요. 과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우리는 보통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5년 전에 처음 만났다. 여기 5 years ago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린 과거 동사를 써야 되는데 내가 방금 ed를 웬만하면 붙인다는 말이 무색하게 불규칙 동사가 나와버렸네. 미세 과거형은? met.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밑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제 완료 시제가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시제의 개념이 그냥 점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 나는 처음 보는 시제가 눈앞에 생긴 거야. 현재 완료 시제의 생김새는 have나 has,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붙은 걸 우린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늘 얘기했지만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초점이 그냥 과거 시제랑은 달라.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과거 시제랑은 다른 거예요. 그쵸? 초점이 과거에 있긴 하지만 과거에 시작했긴 하지만 현재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 눈이. 그래서 과거를 뜻하는 부사구어는 함께 쓰지 못합니다. 우리 위에서 봤었던 5 years ago 같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요거랑 함께 쓰지 못합니다. 얘는 눈이 현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have as pp로 나타내는데요.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료,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경험, 네 번째 계속. 완료 시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완료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막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거를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같이 개념을 보자면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 지금 막 어떤 결말을 맺었다 라고 말할 때 쓰이는 시제예요. 그는 긴 연설을 막 끝냈다. 연설을 시작한 거는 과거였겠죠? 그쵸? 한 20분, 30분, 1시간 전에 시작했다고 치고 지금 1시간 후인 지금 이 시점에 딱 끝났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시제입니다. 그가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has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inish의 pp형은 finished 겠죠. 그래서 그 연설을 막 끝냈다라고 할 때 우리 여기 just가 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거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거 just now
already 이런 거 같이 쓰일 수 있고요. recently. 그 다음에 yet 요거는 부정어로 쓰이는 겁니다. yet 부정. 아직 막 끝내지 못했다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 뭐뭐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해석을 할 건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다, 지금 어떤 상태다 라는 의미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 누군가 네 우산을 가져갔어 라고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시제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썼다라는 건 그래서 지금 너 우산이 없어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somebody 이렇게 뭐뭐 body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has를 쓸 겁니다. 그리고 take의 분사형은 taken이죠. Somebody has taken your umbrella. 누군가 네 우산을 가져갔어 라고만 해석할 거지만 우리는 이 안에 지금도 얘는 우산이 없겠구나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무엇을 해본 적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죠. 나는 최근에 그를 두어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I 뒤에는 have를 쓰겠죠. C의 PP형은 seen입니다. I have seen him. 나는 그를 본 적이 있어. 근데 a few times. 몇 번, 두 번, 몇 번, 두세 번 정도 요렇게. 경험을 나타낼 때는 요런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혹은 전에 그런 걸 지금까지 해본 적 있다라는 저런 부사구 never, ever 이런 거랑 자주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속입니다.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 그 과거 그때부터 쭉 뭐뭐 했다, 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왔다. We have known이 되겠네요. each other for 2 years. 이것도 우리는 2년 전부터 쭉 알고 지내왔다 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계속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for이나 혹은 이 일이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since 같은 전치사랑 자주 쓰입니다. 남겨볼게요. 40쪽. 현재 완료를 배웠으니까 두 번째로 과거 완료를 배워야 합니다. 현재 완료가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다면 수아야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과거 완료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had PP 요렇게 형태가 생겼고요. 그쵸? 얘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다시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역시 현재 완료 시제랑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똑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요것도. 첫 번째 완료.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는 이미 떠났다. 그쵸? 이미 내가 지금 도착한 그 시점에 이 버스가 출발을 한 거예요. 떠난 일이 딱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과거 완료를 쓸 겁니다. had left. 그 다음에 결과. 아까 뭐뭐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었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내가 버스에 내렸을 때 그 열쇠를 잃어버리고 없었대. 그래서 I had lost가 되겠죠? 이 말은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험의 의미. 뭐뭐 한 적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얘는 지금 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부정이네요. I had never traveled. 그 다음에 계속
어느 기간 동안 그 일을 쭉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계속의 의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곳에 5년간 살았었다. had lived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과거에 시작한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다 뭐냐면 사실은 어떤 과거의 시점의 기준점이 존재해야 돼. 지금 네 개가. 과거 기준점이 존재하는데 이 과거의 기준점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 과거의 기준점인 이때까지의 영향을 미친 것. 요걸 과거 완료 시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 네 가지 예문을 저 도표에 도입해서 보자면 첫 번째,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대. 내가 도착한 것도 과거 시제네요. 여기 보니까. 그쵸? 내가 과거에 도착한 게 기준점. 근데 이 기준점에 보니까 버스는 이미 떠났어. 그러면 내가 버스를 못 탔다는 의미니까 이 과거 안에 언젠가에 버스가 갔겠죠? 그쵸? 이 안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열쇠를 잃어버리고 없었다.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가 오케이. 내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가 기준점입니다. 그쵸?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근데 버스에 내리고 보니까 키가 없네? 그러면 키를 잃어버린 건 버스에 내리기 전에 언젠가에 잃어버린 거겠죠? 그쵸? 세 번째, 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다. 기준점이 내가 20살이 된 겁니다. 난 지금 20이 넘었지만 그때까지가 기준점이야. 과거인데 그 전까지 나는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20살이 되었을 때 그곳에 5년간 살았었다. 나는 20살이 넘었지만 내가 20살이었을 때까지 거기에 산 기간이 5년이었어. 요렇게. 과거를 기준점에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뒀을 때 그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게 과거 완료입니다. 그거를 포함한 게 5번에 나와 있는 대과거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대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두 동작을 순서대로 표현할 때 먼저 일어난 동작이 대과거 시제인 거죠. 내가 구입했던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어, 시계를. 이미 과거 시제입니다. lost. 그쵸? 근데 내가 샀던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시계를 산 게 먼저겠어? 잃어버린 게 먼저겠어? 당연히 산 게 먼저죠. 사야 잃어버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 사다라는 개념은 과거 완료, 그러니까 대과거의 시제로 쓸 거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산 게 먼저고 구입한 게 두 번째야 라는 의미를 눈에 보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들아, 이 대과거의 개념을 내가 구입했던 시계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산 게 먼저고 당연히 잃어버린 게 두 번째인 거를 우린 알죠. 그쵸? 누가 사지도 않은 시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이 대과거라는 개념이 점차 흐려지고 있어요. 저 had about라고 써져 있는 저 빈칸이 그냥 과거 시제를 써도 사람들은 이해한다는 거지. 이해한다는 거지. 얘가 이걸 산 게 먼저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꼭 나타내줘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알겠죠? 그 다음에 6번부터 8번까지가 아까 우리 배웠던 가정법에 대한 얘긴데요. 가정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가정법 과거, 두 번째가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과거가 현재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면 과거 완료는 뭐겠어? 과거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아이 그만해. 입 찢어지겠어.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을 반대해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랬을 텐데 과거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겁니다.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점수도 좋게 못 받았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어 없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미 후회해봤자 늦었지만 후회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거라서 if you had studied 과거에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if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쓸 건데 우리 가정법에서는 항상 얘들아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지요. 그쵸? 그쵸? 뒤에 또 배우긴 할 건데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무슨 내용을 담는다 그랬지? 후회. should 뒤에 have pp를 쓰면 후회를 담아. 그거는 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 후회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ave pp를 쓸 겁니다. 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반대한다고 했잖아. 그쵸? 전혀 이해가 안 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어제 여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거 위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네가 어제 여기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제라고 이미 시점을 과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 완료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시제도 had been으로 쓸 거예요. 아 얘는 진짜 그 yesterday랑 같이 써도 돼요? 네. 이건 가정법이죠 지금.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 as if 가정법. 그는 마치 그를 전에 만난 적이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she, 그녀는 행동한다가 동사인데 현재 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한 내용이 마치 만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를 반대로 해봐. 그녀가 만났었다는 거잖아. 그치? 실제 사실은 만났었다는 내용이잖아. 만나고 나서 언젠가 다시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만났던 게 먼저인 거죠 지금. 그쵸? 이 시제보다 한 단계 더 전의 시제를 설명하는 거야. 행동하는 것보다 만났었던 건 더 옛날의 일이에요 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 부정이 들어가네요. 만난 적 없었던 것처럼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얘들아, 우리 지금 시제 배우는 거예요. 가정법에 중점을 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가정법 뒤에 가서 나중에 또 배울 거라서 지금 간단히 설명하는 거고 우린 지금 시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시제와 내가 써야 하는 시제가 다른 경우 그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것도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유닛 4 꼭 알아두어야 할 조동사 내용 볼 겁니다. 첫 번째,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의 동사는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위성이 뭔가요? 당당! 나가! 당위성이 뭘까요? 좀 강요? 강요? 어떡하냐? 어쩌지? 중학교 3학년인데 당위성 모르면 어떡하지? 여기 있어. 내 책을 안 읽는 게 이럴 때 티가 나는 거야 얘들아. 여기 권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요청하는 거? 당일성 뭐? 어떡해, 너무 창피하잖아. 당위성이는 뭐냐면 얘들아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정당한 설득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정당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나오는 대절이에요. 자, 그 의사는 그 약을 먹어야 한다고 권했대. 의사가 말한 내용이 당신 이거 약 드셔야 해요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지. 의사가 말했으니까 이 말은 너 이 약 먹어야 돼 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쵸? 그럴 때는 의사가 recommend 말했습니다. 권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요. 그럼 요 괄호 안에 대괄호 안에 내용을 권했다는 말이잖아. 그치? 의사가 말을 할 때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이렇게 말을 했겠지. 너 이 약 먹어야 해.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래서 원래 여기에 should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쵸? 여기 사이에 쇽쇽 should가 있었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치만 의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말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를 생략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should가 있었던 거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얘들아 대절의 주어가 지금 he예요. 그쵸? 그럼 원래라고 했으면 should가 없는 그냥 동사를 써야 했으면 수일치 했어야지. take가 됐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지. 그러면 문장에서 생략해요? 어? 왜 생략해요? 얘가 의사가 너가 약을 먹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건 이미 정당해. 이미 설득력이 있어. should를 안 붙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should의 의미가 뭐야? 뭐뭐 해야 한다지. 이게 없어도 그냥 그렇게 당연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채로 얘가 동사 원형이 쓰여 있으니 이 자리에 밑줄을 쳐놓고 이거 틀린 거 아니야? 3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뒤에 s 붙였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이걸 봐야지. 앞에 있는 내용이 의사가 권했다는 내용이고 그 뭘 권했는지에 대한 대절의 내용이 충분히 당위성이 있으니 이 사이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서 요게 동사 원형은 올바른 거야. 에 낚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밑에 봅시다. 그녀가 여기로 올 필요가 있다. 자, 이건 지금 가주어 진주어 절입니다. It is necessary. it은 가주어겠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자, 필요합니다. 뭐가? 그녀가 여기에 오는 것이 필요하대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녀가 여기에 이게 지금 요 문장만 있어서 그렇지 얘들아. 이것만 쓰지 않겠죠 우리. 그치? 원래 쭉 어떤 내용이 쭉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위에 있는 내용이 이 글의 내용이 시험지를 리포트를 오늘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얘가 어제까지 안 왔어. 오늘 5시까지 제출이야. 그러면 그녀가 이거는 리포터는 온라인 제출도 안 돼. 대리 제출도 안 돼. 본인이 와서 직접 제출을 해야만 하는 내용이었어. 그러면 그녀가 여기에 올 필요가 있다는 설득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내용일 때 있죠. 그럼 여기에 원래 should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생략되어 있어서 컴만 쓸 거라는 거죠. 동사 원형. 이 내용이 지금 이 대절의 내용이 진주어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으니 should가 생략이 된 채로 동사 원형이 온다. 절대 이 문장만 이렇게 봐서 이 문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올 필요 없는데 온다고 하는 거면 어떡해요?가 아닌 겁니다. 이건 단지 예문일 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조동사를 포함한 비출 표현들 나와 있네요.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5번까지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동사 플러스 have pp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must 우리 알고 있는 조동사잖아요. 이미. 그쵸? 당연히 must가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지요. 이 강한 추측의 의미를 과거와 함께 섞어버리는 거지. 과거에 그렇게 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게 됩니다. 그는 그 시험에 통과했음이 틀림없다. He must have passed가 되겠네요. 과거에 그랬던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다음에 could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요거 허가를 나타내는 could 뜻 알고 있죠? could가 허가를 나타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녀가 과거에 그걸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까먹었을 수도 있다. could have forget의 pp형 뭐죠? forgot.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두 분? forgotten입니다. 제가 또다시 3단 변화형 시험을 보게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may, might 가지고 있는 거 약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쵸?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을 할 겁니다. 그녀가 이미 이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이미 이것을이네요. You may 혹은 might have hear의 pp형 heard겠죠?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써요? 헷갈리게. 너 헷갈리라고. 뭐가 헷갈려? 근데 저기서 현재 완료잖아요, 저거. 어. 그거 뭐예요? 그 내기 특징이 뭐예요? 아니야, 이건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자, 조동사 뒤에는 원래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네. 그런데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만들고 싶어. 네. 응? 그렇다고 해서 조동사 뒤에 과거 시제 동사를 쓸 수 있어? 네. 아니요? 없죠. 네. 조동사 뒤에 현재 시제를 써야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네. 맞지?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과거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했지. 아, 네. 아, 응. 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요거는 외우세요. 요거 잘 많이 쓰입니다. cannot have pp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She cannot have said겠죠?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그리고 should not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요거 should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비난 후회를 나타냅니다. 나는 너무 배가 고파. 여기 오기 전에 뭘 먹었어야 했어. I should have eaten 이렇게 쓰겠죠. 빨리 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6번부터 12번까지는 얘들아 조동사를 활용한 표현이에요. 단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would rather 오히려 뭐뭐 하고 싶다. 여기 rather이 오히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ould rather A 하면 A 하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에 외식하고 싶다. I would rather go 쓸 거고요. would rather A than B. 아까 would rather이 뭐뭐 하고 싶다라고 했잖아. 그럼 A를 하고 싶은 거야. than B. B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B보다 A를 하고 싶다. 난 운동을 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고 싶다. I would rather stay 머무르는 게 먼저가 나와야겠죠? 차라리 than exercise 운동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thinking about the future 이렇게 쓸 수 있고 밑에 나와 있는 두 표현이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cannot help but 이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요거 기억할 때 얘들아 뒤에 나와 있는 이 동명사 쓰는지 혹은 동사 원형 쓰는지 to 부정사 쓰는지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섞어서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번 차를 운전할 때 사람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cannot 동사 to 뭐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people cannot 원래 조심하다가 be careful이잖아요. be를 쓸 거고요. 동사. 그 다음에 to careful 이렇게. may well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쉬고 싶을 것이다. She may well want to take a rest. 그 다음에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 had better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So you may as well go. 밑에 나와 있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두는 게 낫다. You had better turn off가 되겠네요. 요거는 영작.
요거 중간중간에 안 풀려져 있는 거랑 워크북이 페이지가 뭐죠? 14에서 17쪽. 요것도 한 2주 정도? 언제까지 해오라고 카카오톡에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수아도 오늘 아마 단톡